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기대이 잡스 이승입니다. 이기욱입니다. 네, 성공 취업을 향한 길잡이가 되어줄 투데이 잡스. 네, 취준생들이 알고 싶은 알짜의 정보만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취업 지침서 투데이 잡스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여러분이 꿈꾸는 기업에 대한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준생들이 듣고 싶고 알고 싶은 알짜 정보만 모두 모아서 전달해 드릴 텐데요. 꼼꼼한 지원 전략으로 성공 취업의 가능성을 올려주는 취업 필살기 1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실전보다 더욱더 실전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면접관들과 함께하는 모의 면접을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면접의 시작부터 끝까지 취준생 맞춤 컨설팅까지 제공되는 유용한 시간인 취업 필살기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육아에 힘쓰느라 숨겨놓은 보석 같은 능력을 펼칠 기회를 찾아보는 시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꿈틀꿈틀 펼치지 못한 꿈을 이루어드릴 텐데요. 사회가 원하는 당당한 인재로 거듭날 그녀들을 위한 여성 취업 정보 코너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을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우리 취준생들을 취업 필살기가 도와드립니다. 네, 핵심만 콕콕, 면접의 포인트만 정확하게 알려주는 안정영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투데이 잡스 목요일 코너 네. 취업 필살기에 함께 해주셨는데 네. 오늘 소감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혀서 네. 모의면접으로 괴롭혀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마스크를 보게 안 그만큼 됐습니다. 예.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실제 취준생분들이 나오셔서 모의 면접을 보는데 네.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감은 들어봤고요. 네. 각오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하셔야 될 건데 첫 번째가 기업 분석일 거고요. 두 번째가 직무 분석이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에 대한 분석일 겁니다. 최대한 저희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만나볼 기업 어딘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소개해 주시죠. 우리 승희 씨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요? 예, 어딜까요? CJ 올리브영입니다. 굉장히 또 제가 좋아하죠. 이게 지나가다 보면 사려고 목적했던 것이 아닌데도 네. 이렇게 하나 둘 장바구니에 담기는 그런 마성의 매력을 그렇죠. 가진 곳이죠. 네. 그러니까 세일하면 또 남자인 저도 자주 방문을 하고 싶을 만큼 네. 매력적인 공간인데 네네. 생소한 제품도 대단한 게 거기 스태프분들은 뭘 물어봐도 다 아세요.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다 아시니까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매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쌤도 자주 방문을 좀 하시나요? 저도 예전에 CJ 있었을 때 네. 여기 CJ 올리브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J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복지가 뭐냐면 네. 올리브영이 무려 40%가 할인된다는 40%? 겁니다. 오. 네. 저는 사실 40% 혜택 못 받았고 35% 혜택을 받았었는데 가면 굉장히 싸니까 네. 많이 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사다 보니까 싸니까 조금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사게 되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충분 거요? 구매. 예를 들어 뭐 상품 하나만 같은 있으면 거. 되는데 예. 뭐 그렇죠. 다른 거 하나 산다거나 뭐 그러한 일이 좀 많았는데 네.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저도 세일 기간에만 세일 기간에만 방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현명한 구매를 하셨고 네. 이렇게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네네. 올리브영입니다. 어떤 곳인지 기업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우리가 CJ 그룹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CJ 그룹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네.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실 때는 내가 지원한 기업의
어떤 태동기부터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CJ그룹은 크게 네 가지죠. 식품과 식품 서비스, 생명공학,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그다음에 신유통이라고 하는 4대 핵심 사업 부분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요.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글로벌 생활 문화 기업으로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인문교육 갔을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외웠거든요. 막 노래도 부르고 여기서 보니까 새롭네요. 올리브영은 예전에 올리브영과 CJ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가 합병을 해서 CJ 네. 올리브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회사가 되었는데 네. 최근의 기사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겁니다. 또 따로 떨어져서 CJ 오. 올리브영도 법인을 분리해서 독립 운영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올리브영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H&B 스토어라고 해서 올리브영이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인데 올리브영이 잘하고 있으면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둘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경쟁자들이 따라오고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본업에 집중해서 우리가 뭐 초격차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또한 올리브영에 제가 사업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CJ 올리브영만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더욱더 잘 보여주고 어필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낸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작부터 저희가 아는 기업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 나와서 아는 맞아요. 척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어떤 곳인지 아직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좀 설명을 말씀드리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99년도에 국내 최초로 헬스앤뷰티라는 신개념 매장을 선보인 올리브영은 뭐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라이프 네. 스타일 영역 전반에 걸친 트렌드를 제시하는 새로운 쇼핑 문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그냥 화장품 전문점, 그다음에 예전에 약을 팔 수 있었을 때는 드럭스토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갔는데 다양한 우리나라의 어떤 사정상 드럭스토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올리브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헬스 앤 뷰티 스토어. 그러니까 다른 곳과 차별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곳은 화장품만 좀 판다라고 한다면 올리브영은 헬스라고 하는 부분, 즉 건강 식품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획하고 있다, 포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이제 시장으로서 우리 교육 씨도 말씀하셨지만 남성분들도 예. 예전에 올리브영 가면 좀 약간 좀 쭈뼛쭈뼛했는데 이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굉장히 편하네요. 자연스러운 예. 맞아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렇게 올리브영과 같은 드럭스토어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죠.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쟁자들이 좀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름을 바꿨죠. GS 리테일의 랄라블라, 그다음에 롯데쇼핑의 롭스, 또 네. 신세계가 들여왔던 뭐 부츠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막강한 경쟁 상대죠. 미국의 세포라 여기도 세포라. 지금 입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자들 사이에서 좀 더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인지는 몰라도 또 올리브영에서만 볼 수 있는 상품들도 꽤 많다 이런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올리브영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플랫폼이 됐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내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화장품이라도 CJ 올리브영 입점하면 뭔가 왠지 조금 있어 네, 한 번 보이고 더 보게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신뢰가 간다는 거죠. 그만큼. 근데 올리브영은 이런 대기업에 관련된 상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잘 만든 상품들도 여러 가지 배치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네. 대기업을 통해서 제품이 이렇게 소개되는 것만큼 좋은 홍보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기업이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 역할이라고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유명하고 큰 기업들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한테 무엇인가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보인다는 측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브영이라는 곳에 입점을 하게 되나요? 저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할 때 있어서 항상 비즈니스적인 측면만,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뻔한 측면만 생각하고 있는데 CJ 올리브영에서는 즐거운 동행 입점 품평회 이런 걸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품평회라는 예, 그래서 이 목적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계획한다라고 하는 걸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선발된 제품들은 품평회 이후에 보안 과정 등을 거쳐서요. 올리브영 강남 본점을 비롯한 여러 지점과 온라인몰에서 판매함으로써 다양한 경로로 저는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중소 혹은 영세한 제조사들이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렇게 좋은 품평회가 언제부터 좀 시작이 됐던 겁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2017년도에서부터 매년 즐거운 동행 품평회를 주최했고요. 이때 선정된 제품이 이제 히트 상품으로 연결도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기 브랜드는 스킨케어 브랜드 아임프롬과 셀린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야말로 상생의 좋은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저는 이게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좋은 예, 또 기업이 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사업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이 아닐까 생각 중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실제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너무 회사의 비즈니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점들도 잘 어필해 주신다면 야, 이 지원자는 이런 것까지 좀 알고 왔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기소개서 어필 부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지금 K뷰티 한류와 함께 맞습니다. 또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올리브영을 가면 제 기억에도 뭐냐면 일본산 화장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렇죠. 되게 핫하다고 하는 게 올리브영에 많이 왔었는데 이제 반대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역전현상이네요. 예. 일본이 일명 한국식 얼짱 화장법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요. 일본 10대, 20대 사이에서 색조랑 기초 화장을 중심으로 K-뷰티 열풍이 거세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워낙에 잘 발달되다 보니까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 또 한국산 화장품 사용 후기가 인기를 끄는 등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구매하는 일본 여성들이 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실제 일본 관광객들이 CJ 올리브영에 와서 뭐 각종 뭐 매장 방문객 이런 네네. 것들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K-뷰티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올리브영. 근데 이런 좋은 반응을 얻은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분들의 노력이 주요했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모든 뭐 직무가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말씀드릴 바로 이 MD 직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H&B 스토어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세포라라고 하는 이 굉장히 큰 거대한 공룡이죠. 업체도 예. 들어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CJ 올리브영을 방문해야만 하는 이유는 CJ 올리브영에 가면 차별화된 상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성립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MD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D는 그냥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담당 점포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포트해주는 역할이다. 또 계절 바뀌거나 뭐 이슈나 특수일, 명절, 뭐 기념일, 성수기, 크리스마스 등이 있을 때마다 상품 구성도 달리 해야 되고 진열까지도 신경 써야 된다. 흔히 볼 수 있는 매장 프로모션 등도 MD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내가 CJ 올리브영을 먹여 살리는 CJ 올리브영의 경쟁력을 담당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MD 직무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때마다 좀 특별한 날이 되면 그 분위기에 맞게 어떤 올리브영이 이렇게 뭔가 색깔이 달라지기도 하고 장식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할인 행사도 여러 번 열리기도 하는데 그럼 이 모든 게 이제 MD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그렇지만 새끼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정성스럽게 지금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지금의 어떤 여성 고객들은 남성 고객들은 이러한 상품을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걸 상품화 시켜서 입점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입점해 놓는다고 그냥 다 고르진 않잖아요. 네. 가장 효과적인 어떤 진열이라든지 데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MD의 손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떤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매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 MD가 이제 담당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데 조금 아닙니다.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긴 해요. 그렇겠죠. 네, 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사실 또 그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또 실적이 너무 좋았다고 자만하는 것도 약간 좀 실적이 안 좋았다고 또 너무 위축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선택한 이 브랜드 자체를 끈질기게 갖고 갈 수 있는 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 시점에 어떤 MD님들 그리고 미래 MD님들에게도 도움이 네. 될 수 있는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MD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지원 조건을 알아야 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으로서 하면은 굉장히 모든 걸 다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는. 회사에 나와 있는 지원 조건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 전공 무관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랑 중국어 가능자 우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네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것도 잘해야 된다, 저것도 잘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보다도 좀 포괄적인 어떤 경험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지원 조건이 간단하다라고 해서 그럼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지원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CJ 올리브영에 지원할 정도의 어떤 또 여기에 선발될 정도의 어떤 친구라고 한다면 화장품, 뷰티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헬스 이런 쪽에 있어서의 산업에 대한 분석, 트렌드 웬만한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꿰뚫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CJ 올리브영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런 지원 조건에 여러분들이 좀 보고 판단한다기보단 다양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우대 조건에 어떤 외국어 능력이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K뷰티라든지 한류라든지 외국인 고객이 좀 늘어난 배경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정말 그 글로벌 지구촌 시대라고 굉장히 저 초등학교 들을 때 네, 했거든요.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SN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 세계로 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대한민국의 올리브영의 그 매장 개수가 한 1,300개 정도 돼요. 거의 이제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대한민국에서만 먹고 살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접점을 만들기 위한 이런 외국어 역량. 고객을 만나서 외국어가 필요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해외에서의 어떤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한 또 해외에서의 제품을 또 소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외국어 영역이, 외국어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구촌 시대의 유능한 MD가 되기 위해서 외국어 능력은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외국어 능력 말고도 MD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크게 4가지를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MD 직무에 있어서 이 4가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소통 능력입니다. 네. 소통 능력은 함께 모든 것에서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MD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품이 유행하고 또 이 유행하는 상품을 내가 상품화시키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협업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또 가장 경계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이 상품은 좀 뜰 것 같다. 나만의 어떤 그 견해라든지 이런 게 세면 안 되고요. 네.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소통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MD 직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필요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는 소통 능력을 그냥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의견도 얘기를 하겠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더욱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더욱더 좋고 더욱더 잘 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베스트인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강조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본 게 소통이었는데 이 소통과 이제 두 번째도 좀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밖으로 나가서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체력이 중요하다. 이게 네. 두 번째네요. 네, 체력을 좀 뽑아봤는데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올리브영이랑 같이 사옥을 썼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저희 로비에 CJ 올리브영 그 MD이신 분들이 매일 미팅을 해요.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올리브영 사옥이 넓진 않다 보니까 그 로비에서 매번 미팅하는 걸 보면은 정말 미팅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앉아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가서 사람 만나고 또 사무실 와고 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협업을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네. 실제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지만 육체적으로도 힘든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회사에서 가장 어떻게 많이 보는 역량이라고 한다면 실제 체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좀 웃길 것 같고 되게 좀 단순할 것 같긴 한데 제일 저는 중요하죠. MD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D 쪽을 지원하실 분들은 본인의 어떤 체력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운동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길게 끌고 갔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정신적인 체력, 육체적인 체력이 둘 다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역량까지 살펴봤는데 세 번째 역량이 앞서 보니까 트렌드에 대한 부분이 있던데 이렇게 감보다는 좀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엔 이제 MD는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는 감이 좀 안테나가 서 있긴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트렌드는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럼 어떻게 파악하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트렌드 파악하는 방법을 하나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리브영, 그다음에 뭐 랄라블라 등등의 다양한 곳들을 다니시면서 지금의 트렌드는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 제안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엇이 트렌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제안 능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감히 꼽자면 네. 모든 직무가 마찬가지겠지만 네. 성실함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MD는 특히나 네. 좀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제품을 하나 런칭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이게 되게 잘 나갔어요. 그럼 내가 그 다음 제품에서도 나의 감을 믿어.
나는 좀 뭔가 촉이 있어라고 해서 그럼 그 다음 업무를 그냥 조금 힘을 빼고 할 것인가? 또 첫 번째,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제품이 잘 안 됐어요. 그럼 내가 항상 이렇게 의기소침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신입의 자세는요. 네. 일이 일비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실함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실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리브영이라는 데를 가면 항상 그 시기마다 네. 대박 상품이란 게 있거든요. 네. 그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저도 이제 친구들과 많이 방문해서 사곤 하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니까 MD의 큰 그림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만약에 그러한 분이 정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신다면 회사는 보물을 어. 찾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박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모든 MD들의 꿈일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아주 대박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고 아. 싶은 욕심인 대박적인, 것처럼. 네.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대박이 어떤 뭐 한순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가 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4가지 사항들이 잘 믹스가 된다라고 한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조그마한 성취 경험을 통해서 결국엔 내가 어떤 식으로 트렌드를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서의 마인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MD 직무에 필요한 역량 4가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어필하기가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서요. 네. 중간중간 이제 팁을 좀 알려주시긴 하셨는데 서류에서 면접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CJ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많지가 않고 대신에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적으실 때 나는 화장품을 좋아하니까 CJ 올리브영 매장 가서 쇼핑을 좋아하니까는 첫 번째 퍼스트 스타트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좋아하셔서 그 이후에 했던 행동들, 경험들을 좀 많이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올리브영에서 일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를 분석했다라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조금 더 사업적인 측면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CJ 올리브영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무하신다면 내가 세포라랑 내가 랄라블라랑 어떤 차별화된 상품을 갖고 있을까? 즉 현황을 좀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들을 제안하실 수 있거나 네. 이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한 재현, 면접 때는 실제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적인 측면, 그 2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취준생들이 하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1차원적으로는 우리가 올리브영을 접할 수 있으니까 CJ 네.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어떤 화장품을 좋아하네, 진짜 세일 기간이 되니까 평소에 사고 싶었던 비싼 제품도 사네, 아니면 또 역시 가격적인 측면만 보고 싼 제품을 더 많이 사네 등등 고객들이 기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CJ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아니면 일부러 경쟁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분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오, 네. 괜찮은 그러니까 방법인데요. MD가 뭐 제가 들어보니까 필수적으로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서 고객을 좀 대면하는 업무를 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B2C 쪽에 있는 산업은요 항상 현장 경험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경험하면서 그냥 뭐 하나씩 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전략이란 게 있을 거예요. 실제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전략을 짜면서 하나의 매출을 더 올리게 노력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리브영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트렌드 분석,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고객들한테 다가갈 때 고객들한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다가갈지에 대한 하나의 전략들을 실행하는 그런 툴로서 활용하신다면 하나의 작은 아르바이트일지라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한 경험, 의미 있는 경험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험은 좀 피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시간 대비. 뭐 이런 것들도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너무나 뻔한 매장에 가지 않기를 좀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장에 방문하시는 건 좋은데 그럼 어떤 매장을 갈 거냐에 대한 팁을 잠깐 드리면 저는 기준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J 올리브영이 오피스 상권에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일반 가정 상권에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학교 상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3군데 기준점을 잡고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상품군들이 다른 것 대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기준점을 잡고 가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시는 게 명동점을 꼭 가세요. 네. 좋습니다. 근데 명동점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네. 넓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군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근무하시게 될 올리브영의 주력으로 가시게 될 쪽과는 약간 좀 상이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곳, 너무 뻔한 곳 가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점을 부여하신 다음에 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는 큰 곳에 가야 많이 보고 경험하고 그 좋긴 그럴 줄 해요. 알았는데. 근데 너무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그 아이디어만 내가 갖고 왔습니다라기보다는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어떤 게 있냐면 네. 남자는 지원을 못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남녀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또 요즘에 다행이네요. 교민족이라고 해서 음. 우리 교육씨도 그러겠지만 저도 올리브영을 갑니다. 가서 화장품을 사긴 사는데 남자들의 취향을 알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조금 더 남자의 어떤 뭐 그런 부분도 좀 그렇죠. 필요하겠죠. 그래서 남성 MD도 전체 MD의 10%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여성 MD 입장에서 쉽게 알 수 없는 것. 저도 하나 구매를 했었는데 다리털 면도기 이게 남성 니즈를 저격해서 저도 한번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 네. 저희 동네에 굉장히 3층짜리 큰 올리브영 건물이 생겼는데요. 진짜요? 그곳에는 한 층에 거의 반절 3분의 1 정도 되나요? 남자들을 위한 맞아요. 코너로 꽉 네. 채워져 있고 네. 뭐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말씀하신 면도기 등등. 다리털, 그래서 예. 네, 이제는 정말 올리브영이 그동안은 여성분들이 많이 방문을 했지만 이제 남성분들도 굉장히 좀 가서 방문해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남성분들은 이렇게 뭔가 따져가지고 막 내가 어디 올리브영을 뭐 랄라블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으면 웬만하면 충성도가 직진이죠? 높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이 좀 포화가 됐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장으로 남성 쪽을 공략하는 거 전 당연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CJ 올리브영 MD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곧 면접, 모의 면접이 시작될 텐데 면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면접에 임하는 전략이랄까요?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죠. MD 쪽 직무는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MD 쪽 직무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꼭 직접적인 MD가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저기에서 일해봤던 경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유통산업, 그리고 향후 올리브영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재원,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동떨어진 얘기 말고요. 면접관과 현실적인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을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면접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부 코너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취업 필살기 2부도 곧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 취업을 위한 알짜 정보만을 모은 취업 필상기, 취준생들의 워너비 기업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기업 소개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우리 취준생들과 함께 모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소 긴장이 되겠지만 유익한 시간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 취업을 위한 모든 것.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아침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성공접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강점은 최대로, 약점은 최소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취준생 맞춤 컨설팅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취준생과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 좀 긴장이 네,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취업 필살기 2부 만나보겠습니다. 네, 성공 취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면접 패스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표 면접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취업 필살기 2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1부에 함께 하셨던 안쌤 말고 박세용 컨설턴트님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쌤 말고가 아니라 안쌤과 함께 아, 된 것 같네요. 네, 나가야 되는 반갑습니다. 겁니까? 자,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은 면접을 저희가 직접 봤잖아요, 교욱 씨. 네. 굉장히 떨리는 시간이었는데 혹시나 이제 또 오늘 저희가 면접을 보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요. 긴장이 긴장을 됩니다. 했었는데 저는 지난주에 가출했던 멘탈이 바로 방송 전에 돌아왔어요. 이제 좀 그래서, 돌아오셨어요? 네, 좀 멘탈이 좀 집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돌아오셨다고 지켜주시기를. 하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점검 시간. 아니요. 네. 그런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충분히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긴장되는 시간들인데 자, 우리 면접을 하게 되면 네. 저희조차도 이제 긴장이 맞습니다. 됐으니까 저희는 평소에 말을 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얼마나 떨릴까 싶거든요. 음. 이렇게 면접을 앞두고 좀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한쌤? 사실 뭐 큰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저도 이제 컨설팅한 친구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 항상 얘기하라고 하는 게 계속 웅얼거려라. 그러니까 내가 어제 자기 전까지 자기소개 이런 연습들을 혼자 잘했어요. 네. 근데 막상 면접장에 가면 내가 난생 처음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네. 환경에 대한 어색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어제 준비했던 전투력이 100인데 오늘 1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100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웅얼웅얼 거리시다 보면 내 입에 또 그 말들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중얼거리면서 연습해야 한다면 일단 가장 큰 내가 대답 잘할 수 있을까? 이 떨리는 마음 어떻게 진정시키지? 와 같은 1차원적인 걱정을 조금 누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박쌤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코칭이라고 하는 걸 전공을 했는데 이 코칭에서는 NLP라고 하는 이제 학문을 가거든요. 이제 정신학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건데 일단 그걸 통해 가지고 면접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요. 야, 너네들 여기까지 오려고 돈을 얼마나 썼니? 억울하지 않냐? 야, 근데 면접관 너네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가서 샤우팅하고 와. 라고 해서 그 억울함에 관련된 부분들. 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왜 말을 못해? 이런 부분들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정신교육을 하고 네. 면접을 보내는 편입니다. 근데 박쌤은 지난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행커치프도 하시고 세련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을 덜 해서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모의 면접부터 컨설팅까지 합격을 위한 최종 보스죠. 취준생과 본격적인 모의 면접을 보는 첫 시간인데요. 떨리는 마음 부여잡고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면접 당시에 뭐 떨렸던 경험들 이승희 아나운서도 아직 갖고 계시죠? 그럼요. 저는 첫 번째 면접이 굉장히 떨렸었는데 네. 일단은 아나운서 시험 볼 때는 다들 굉장히 풀 메이크업에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또 발성 연습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면접장에 가면 이제 일반 면접장도 연습을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크게 말을 하잖아요, 교욱 씨. 네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욱 씨는 어땠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면접 가면 머릿속에 좀 하얘지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해온 자료를 막 보다가도 네. 딴 생각이 들어서 뭐 또
종이 막 글씨도 안 보이고 막 이랬던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머리가 좀 하얘지는 그런 경험의 연속이었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저희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의 면접 때도 그렇고 뭐 지난주 모의 면접도 그렇고 저에게 굉장히 떨리는 경험인데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두 분은 매번 여유로워 보여서 그러니까요. 참 마음이 참 그렇네요. 네, 두 분. 면접관으로 있는다는 특혜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우리 취준생분들이 대답을 못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투입되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그런 항상 불을 끄는 소방수의 자세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냥 뭐 저희는 즐겁고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학생들한테는 사실 운명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이 면접에 임하는데 그냥 저희가 면접관이니까 뭐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 어떤 인생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들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감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모의 면접에 참여하게 된 우리 취준생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됐는데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자기소개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올리브영 MD를 희망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면접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안정현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또 알게 되었고 또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곧 시작될 모의 면접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네. 긴장도 되고 떨리는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원시원한 대답이 그러니까요. 아주 벌써부터 네. 면접을 잘 볼 것 같아서 지금 기대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CJ 올리브영 MD 직무에 지원한 취준생과 함께 하는 모의 면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유빈 씨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CJ 면접은 막 딱딱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부드럽게 해드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본인이 준비한 내용들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정유빈 씨의 1분 자기소개를 좀 들어볼게요. 네, 면접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의 경험을 갖춘 지원자 정유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MD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현장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MD는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니스프리와 올리브영 아르바이트 그리고 이니스프리 글로벌 TM팀 인턴으로 약 2년 동안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제품이 생산되고 제조되는 과정부터 또 고객에게 구매되는 모든 루트를 경험한 것이야말로 MD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리브영의 핵심 DNA인 트렌드와 가성비를 놓치지 않는 MD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사실 많은 업무가 있잖아요. 그 많은 업무 중에 본인이 MD를 굳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지원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 그리고 있고 또 많은 직무가 있는데 많은 직무 중에 굳이 MD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그만큼 MD를 통해서 많은 상품들을 접할 수 있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들을 그 전선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도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호기심 천국이었는데요. 그만큼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제 성격에 MD라는 직무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의 MD는 호기심이 느껴진 거예요? MD는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항상 새로운 상품들을 접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한 매장에는 약 4,000에서 5,000개 정도의 SKU가 있는데요. 그 상품들을 모두 MD가 직접 협력사와 컨택하고 또 매장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관찰과 호기심이 없다면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MD를 랄라블라도 있고 네. 롭스도 있고 부츠도 있는데 왜 올리브영에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올리브영의 경쟁사가 랄라블라나 롭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 중 왜 올리브영이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올리브영이 여러 많은 회사 중에 또 확장성과 파급력, 신뢰성의 측면에서 앞으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세 가지를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제로도 올리브영은 정말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영이 길거리에 보면 바로 들어가고 또 올리브영의 매해 성장률이 30%,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매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또 이제는 올리브영이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그리고 헬스앤뷰티 스토어를 넘어서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성장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정유빈 씨가 생각할 때 이 H&B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향후 미래를 전망해 본다면 본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리브영의 미래 모습은 아마도 프리미엄 멤버십을 갖춘 아마존과 같은 에브리띵 스토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커머스가 굉장히 화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아직 오프라인에 많이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이 더 커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리브영 역시 오프라인에 집중을 하고 오프라인을 넘어서 또 앞으로 온라인에 많은 집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올리브영이 앞으로 에브리띵 스토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H&B 산업이나 우리 올리브영이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를 공략한다. 뭐 이런 시장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 나는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올리브영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MD와 상품 개발 직무로 나뉘어서 어떤 부서로 배치를 받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입사를 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많이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PB 브랜드를 중심으로 동남아와 또 여러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역량이란 게 어떤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교환학생을 1년 동안 다녀오면서 다양한 외국인들과 함께 서스럼 없이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미국을 2주 동안 여행을 해보기도 했고 또 낯선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통나무 집을 지어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 외에 중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HSK 자격증을 따았으며 또 중국과 영어를 사용하는 여러 시장에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니스프리에서 이제 근무 경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 아모레 쪽인데 굳이 뭐 그쪽 기업을 가지 않고 분명히 장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J만을 선택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모레 퍼시픽도 정말 너무나 좋은 회사지만 아모레 퍼시픽과 올리브영의 가장 큰 차이는 아모레 퍼시픽은 제조사를 기반으로 한 유통을 좀 한다는 점, 그러나 올리브영은 유통을 중심으로 제조도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 시장 전망을 고려했을 때 저는 올리브영이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영은 이미 전국에 1216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또 많은 중소 브랜드들이 화장품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리브영에게 큰 장점이 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리브영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MD는 결국에는 그러면 본인이 상품을 잘 소싱해서 기획해서 잘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유빈 씨가 생각했을 때 올리브영에서 정말 이거 잘 만들어낸 상품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와 본인이 MD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 하나 그렇게 하나씩 대답해 주시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올리브영이 가장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은 올리브영 여드름 패치인데요. 제가 실제로 올리브영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했을 때도 올리브영 패치를 찾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어떤 브랜드보다 못지않는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드름 패치가 합리적 가격에 모두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만약에 MD로서 실제 상품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저는 바디 카테고리 내에 바디 워시를 중심으로 요즘에 많은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과 그리고 EWG 그린 등급을 활용한 바디 워시를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다른 숍들도 많이 분석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다른 경쟁사의 H&B 상품 중에서 이건 되게 탐난다. 인상 깊었던 어떤 상품 혹시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다른 H&B 스토어를 가보면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있었는데요. 제품은 바로 랄라블라의
상품명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스이너 문이라는 마스크팩이었습니다. 이 제품이 다른 마스크팩과 비교해서 조금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 마스크팩은 바로 여성의 생리 주기에 맞춰서 그 매일 주기에 맞춰 마스크팩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고 또 실제로 그 제품에 대해서 효과를 본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정유빈 씨가 면접을 되게 잘 보시는데 사실 앞서 보셨던 분도 굉장히 잘 보셨어요. 저희는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네. 누굴 뽑아야 됩니까? 저는 당연히 저를 뽑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저는 어떤 사람보다 올리브영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한다고 뽑아야 돼요, 저희가? 저는 올리브영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제가 실제로 올리브영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곳에 근무하고 계시던 직원분들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유빈님 혹시 본사에서 온 첩자 아니에요? 본 경쟁사 스파이 아닌가요? 이런 오해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오해를 들었던 이유는 제가 그만큼 현장을 좋아하고 또 길 가다 올리브영 보이면은 항상 들어가서 사진 찍어서 점장님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매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또 노력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에 대해서 매출에 대해 고민하는 MD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뭐 MD로 되게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서 일단 좋은 점수를 주고 싶긴 한데 뭐 한 가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결국 MD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고객층들이 어떤 상품을 요구하는지를 좀 읽을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데 우리 정유빈 씨는 그러면 시장에 대한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고객층에 대한 부분들 어떤 상품을 어떻게 권유할 건가에 대한 나름의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 혹시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렌드를 어떻게 파악하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의 경우는 유튜브를 5년째 보고 있습니다. 5년 전 2014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5년 동안 유튜브를 꾸준히 정말 하루에도 몇 시간씩 봐오면서 느끼는 것은 각각 매달마다 혹은 매 분기마다의 트렌드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 한 4년 전에는 화장품에 대한 테크닉을 알려주는 뷰티 유튜버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면 최근에는 개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만의 트렌드를 꾸준히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밀레니엄 그리고 Z세대의 구매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이 Z세대를 굉장히 까다로운 진상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장에 있었을 때 40, 50대 아주머니들은 불만사항을 바로 그 자리에서 표출을 하시는데 10대 분들은 어떻다를 현장에서 말을 안 하고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SNS에서 올리는 방식으로 표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실제로 작년에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면서 이제 다음날 세일을 위해서 세일 고지를 위해 쇼카드를 고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점장님께서 혹은 직원분들께서 안내 관련 종이를 주시면 그걸 항상 저는 꼼꼼히 읽어보곤 했는데요. 그 종이에는 항상 다음날 세일이 들어가는 품목과 그 상품의 정가 할인가가 있었고 가장 왼편에는 담당 MD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잘 보면서 만약 내가 MD가 된다면 이런 일을 하겠구나라는 행복한 상상을 했었습니다. 올리브영에 입사해 꼭 그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에 땀을 주는 면접이 아니었나 어,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는데 저희가 시작 전에 막 긴장된다 했는데 네. 실제로 당사자는 별로 긴장 안 그러니까요. 하고 저희만 너무 긴장했나 똑똑하게 봐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잘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어떻습니까?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유빈 학생, 네. 유빈 취준생님 네. 어떠셨습니까 소감? 여러 면접을 봤었는데 그 면접들보다 가장 좀 타이트한 면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카메라 가운데 네, 그러니까요. 참 차분하게 잘 쉽지 않은 말씀해 일인데 주셨는데 잘했습니다. 그럼 네. 두 컨설턴트님의 컨설팅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긴장은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보통 멘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무엇보다 거침없이 얘기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왜 합격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정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을 또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답변에 대한 것들을 이 경험적 부분으로 굉장히 말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된 것 같고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질문했던 이제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면 그들을 고객 만족이란 측면에서 어떻게 얘기할 건, 어떻게 그들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안까지 뭐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면 면접관들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안쌤은요? 끝나신 거예요? 네. 저는 드릴 말씀이 좀 네, 여유 있게 잘했는데 하셔도 맞습니까? 됩니다. 네. 분량을 좀 확보를. 네. 자기소개 좋았어요. 자기소개 특히나 본인의 어떤 현장 경험을 통해서 쫙쫙쫙쫙쫙 읊는 내용 되게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자기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통해서 면접관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지원자를 뭐 뽑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지원자가 얼마만큼 준비를 해왔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보통 분은 아니시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좀 많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좀 인상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물어봤던 것이 그렇다면은 올리브영이 경쟁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본인이 이제 3가지 내용을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회사의 지원 동기를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우리 유빈 씨 같은 분은 당연히 올리브영 면접도 잘 보시겠지만 다른 데 면접 보러 가셔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 지원자 좀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신은 우리 회사에 오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거거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못했지만 그렇다면 본인이 이런 왜 올리브영에 와야만 되냐라고 할 때는 또 본인 나름대로 발로 뛰고 또 직접 근무하신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왜 올리브영에 오는지에 대한 쐐기를 딱 박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사한 내용도 있겠지만 본인이 발로 뛴 내용 그런 부분들까지 첨가해 준다면 이 지원자는 진짜 우리 회사 오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해서 되게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직무 역량에 있어서 글로벌 역량이 무엇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한민국 취준생의 99.9%가 얘기하는 외국 나가서 친구들과 갑자기 사이좋게 지내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언어적인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차별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 대답 부분은 혹시나 다른 곳에 면접을 또 보러 가신다면 그 부분은 조금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그 MD라고 하면은 어떤 거 하고 싶냐, 또 어떤 제품이 좋았냐라고 할 때 있어서 여드름 패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라면 여드름 패치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올리브영에 있어서의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일 수 있고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주력하는 어떤 그런 제품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런 걸 좀 준비해서 니네가 지금 이거 되게 잘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이게 성장 가능성이 높잖아 하고 좀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 여드름 패치가 제가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는 제품인지 아닌지 주력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좀 전략적으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디워시를 선택하신 것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하시면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사가 랄라블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도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역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은 뭐 저희가 트렌드도 어떻게 되는지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결코 당황하지 않으시고 잘 말씀해 주시는 걸로 봐서 잘하신다, 잘하시는 분이다 라는 총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컨설팅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우리 유빈 씨도 소감을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뭐 가장 당황스러웠던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두 분 질문 들으면서 가장 좀 제가 당황했던 거는 트렌드를 어떻게 파악하냐는 질문을 생각을 했었는데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셔서 그 부분에서 미처 대비를 하지 못했었는데 네. 조금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티가 하나도 안 났죠? 지금 보시는 취준생분들이 귀 죽을까 봐 좀 걱정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답변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방금 피드백 주신 예. 부분 중에서 이제 안정현 선생님께서 글로벌 역량이라 말한 게 되게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사실 되게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런 약간 진부한 답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다시 제가 네. 질문을 드린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 천천히 네. 시간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혹시 근무하시면서 네, 네. 외국인 만났던 적은 없어요? 외국인 고객? 네, 제가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데 일본인 고객에게 제품을 팔았던 적은 있어요. 네, 좀 그런 얘기가 조금 더 아. 살아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는 게 실제로 좋을 좀 것 같습니다. 경험했던 좀 예, 미시적인 경험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올리브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음. 대학교에서 뭐 어학연수 같은 이런 얘기하면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꼭 조심하셔야 될 게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고민하신다면 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럼 올리브영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 고객들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대처해봤습니다. 일본인 고객들이 이런 특성이 있고요. 중국인 고객들이 이런 특성이 있고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조금 더 평가자의 귀를 열리게 하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박쌤도 좀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거는 일단 트렌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쇼핑 회사들, 그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SNS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 보게 되면 아르바이트들이 있어요. 가서 뭐 하냐? 그 어떤 상품에 대해서 상품평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 컴플레인이 어떤 부분에서 나왔었고 경쟁 회사의 비슷한 제품들은 지금 몇 개 정도 팔리고 있고 이런 내용들 가격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이런 걸 전부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기대했었는데 아까 이제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유튜브를 봤다. 이거는 유튜브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국내용이냐 이게 뭐 해외도 이제 봤다고 하면 사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적용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MD는 시장 실제로 모든 것들은 그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0대, 20대 특히 10대들 요즘에 화장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학교 앞에도 가보는 거고 시내도 한번 가보는 거고 또 그네들이 어떤 화장품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지 그들만의 공간의 소통도 들어가 보고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줬더라면 훨씬 좋았겠죠. 물론 이 타겟은 꼭 10대가 아니더라도 더 뭐 많은 층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네, 박쌤의 마지막까지 조언 들어봤고 정말 실전 같은 모의 면접이었기 때문에 보는 저희도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이승희 아나운서는 오늘 면접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질문과 답변을 연계해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네. 그 왜 나여야만 하는가 이거 사실 어느 직무 어느 기업에 지원을 해도 이걸 입증해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의 첩자인 줄 알았다라는 말이 일단 너무 임팩트가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사례들이 그 사례들은 이제 또 와닿는 이야기들, 일상에서 와닿는 이야기들, 내가 매일매일 방문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으면 첩자인 줄 알았다 이런 게 묘하게 잘 어우러져서 네. 정말 좋은 질문과 답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교욱 씨는 어땠어요? 저도 비슷하게 왜 나를 뽑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는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내가 뽑혀야 되겠죠. 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피드백을 드릴까 했는데 그냥 좋아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정유빈 씨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한번 찔러보고 싶은 거죠. 준비를 안 한 건 뭐가 있을까? 이 지원자를 당황시키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여서 한번 걸어봤는데 살짝 걸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뽑혀야 되겠죠. 역시 그렇다면 단순히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 아까 같은 뭐 첩자, 스파이 뭐 이런 말씀들 해주시면서 내가 했던 경험들 매칭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빈 씨 지금 너무 이제 좋은 사례로 잘 말씀을 해주셔서 MD 지원자를 그동안 두 분께서 보셨을 때 이렇게 하니까 MD 지원할 때 좀 부적절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 좋겠더라라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뭐 더 좋은 사례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MD 관련돼서 안 좋은 경험,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네. MD는 지금 여기 BOT H&B 시장이긴 하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유빈 학생도 얘기했지만 뭐 4,000개 이상의 상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상품들을 마치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상품들이 어디서 어떻게 오고 있고 누가 상품을 사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아까 이제 일부에서 우리 그 안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MD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서 다 매장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관리자 측면으로 내가 다 상품들의 DP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해봤다라든지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가상의 어떤 보고서 같은 걸 작성을 해보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경험적인 부분들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진행한다면 실제로 경험이 아니라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 경쟁 회사들의 보고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만약에 면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 상황은 이렇다. 근데 나는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고 싶다.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보여준다면 MD로서 뽑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두 선생님의 컨설팅 들어봤고 실제로 오늘 면접을 해보셨는데 최종적인 소감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모의 면접하면서 또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좋을지 많이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하시네요. 아니, 저도 보면서 참 많이 배운 시간이 네. 아니었나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세 분과도 여기서 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세용, 안정현 컨설턴트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빈 씨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필살기는 다음 주 새로운 취준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방방곡곡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코너죠.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십시오. 왜 그런 거죠? 동물, 식물, 축산물, 농산물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입국 시 휴대하였다면 반드시 공항만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가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사전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여러분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드는 검역관입니다. 청정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3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3부에서는요. 실시간 채용 정보를 발빠르게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경력 단절 노, 경력 부활 예스,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동두천 포천 키즈에서 영양사를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급여는 연 최대 2,600만 원, 모집 기간은 7월 13일까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채용은 리나스 대성에서 레이저 철단원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건이고요. 모집 기간은 7월 13일까지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에 위치한 파인애플에서 산업기계공학 기술자와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급여는 연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고요. 7월 14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채용은 베네통인데요.
책과 인쇄물, 출판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니 관련 경력 있으신 분은 7월 14일까지 지원 바랍니다. 네, 마지막 채용 소식은 디자인 매스에서 격리 사무원을 채용하는데요. 경기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최대 3천만 원, 기간은 7월 14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취준생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의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낭만이 가득한 지역으로 가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강원도 춘천으로 가볼 텐데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이금조 주무관님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봄이 지나가긴 했는데 아직도 점심 먹고 나면 춘곤증 같은 그런 졸음이 밀려오곤 하는데요. 주무관님만의 춘곤증 이기는 방법, 졸음 쫓는 방법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동작을 크게 움직이고 나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스트레칭이요. 저도 사실은 졸음이 오면 스트레칭 자주 하는 편인데 좋은 방법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준비한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강원도 재활병원입니다. 춘천시 오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강원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행정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자로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과 워드나 ITQ 같은 컴퓨터 자격 소지가 필수 사항이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총무, 기획, 자산관리, 구매계약, 회계 등 행정업무이며 주 5일, 월급은 322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2일, 오늘 오후 6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고문과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직 외에 간호사, 물류치료사,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도 채용 중입니다. 네, 행정직원 1분을 채용하는 구인건이었는데요. 오늘 채용이 마감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뉴보텍입니다. 원주시 태당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계 담당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5년 이상자로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와 세무회계 1급, 회계관리 1급,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재무제표 작성 및 결산 보고, 분기 결산 및 손익계산 등 세무관리와 회계관리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연봉은 3,800만 원에서 4,800만 원 이상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국내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사항까지 잘 좀 챙기셔서 관심 있는 분들 빠른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무관님 그럼 저희 마지막 소식도 한번 만나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이지텍스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강릉시 용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며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입니다. 주 5일 근무, 연봉은 2,100만 원에서 2,600만 원 사이이고 경력에 따라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참조하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방문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회계사무원 1분을 모시는 공고인데요. 이번 구인건 같은 경우에는 경력과 학력이 모두 무관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춘천을 다녀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저희 어디로 가면 될까요, 교욱 씨? 네, 다음은 우리나라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최대 교통요지기도 하죠. 대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식곤증을 이기는 방법 여쭤보고 있는데 앞서 추천받은 방법은 스트레칭이었거든요. 주무관님께서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점심 식사 조금 일찍 하고요. 좀 가벼운 산책하고 있는데요. 봤더니 산책을 하면 몸 안에 있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돼서 식곤증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점심 먹고 가까운 요 앞에 산책을 잠깐 가볼까 해요. 저랑 같이 가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특허법인 스마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변리사업으로 현재 특허 관련 행정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으로 특허청 서류 제출 및 문서 작성, 수정, 해외 특허 대리인 컨택, 신규 클라이언트 발굴 관련 홍보 업무 등 특허 관련 행정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월 175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정확한 금액은 결정이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 참고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채용 시 마감이기 때문에 이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구보 엔지니어링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체로 현재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 경력 4년 이상자로 전력전자 구동이나 회계 설계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5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7월 7일까지입니다. 네,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전기전자공학시험원 총 1분을 채용합니다. 7월 7일이 마감일이네요. 럭키세븐 2개나 있으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많은 행운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4일부터 목요일인 27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이나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했는데요. 24일에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강보험 살펴보기, 25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설계, 26일에는 직업심리검사와 직업선택, 27일에는 재무설계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6057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전에서도 취업 특강 소식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강원과 대전의 구인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OECD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해요. 내용을 봤더니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고 그중에서 여성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통계로 확인해 본 여성을 위한 사회는 여전히 문턱이 높기만 한데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원하는 직업을 찾고 또 능력껏 일하고 일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찾지 못했을 뿐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잠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막았던 장애물을 벗어던지고 날개를 달아줄 시간이죠.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 날개를 단 그녀. 오늘도 에이스 오브 엔젤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요즘에 우리 지수 씨의 근황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근황부터 들어볼까요? 최근에는 저희 방송 이제 회식이 있어서 이제 다 같이 맞아요. 어울리고 그랬죠. 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근황을 물어봤더니 프로그램 진행한 것과 프로그램 그러니까요. 진행팀과의 회식밖에 없네요. 회식도 또 일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그랬나요? 아닙니다.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답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직업 가이드를 실제로 해주실 예정인데 오늘은 어떤 직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우리 두 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혹시 두 분은 갖고 싶은 물건이 있거나 혹은 네. 맛집 등을 찾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찾아보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블로그 검색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별그램이라는 곳에서 해시태그 검색으로 많이 찾는 편이고요. 우리 교옥 씨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직도 그냥 네이버에다가 쳐봐요. 그래서 리뷰 많은 집은 좀 맛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약간 좀 미땡땡 가이드 이런 것 네네, 선정된 그렇죠. 그런 집들은 맛있고 저희 얼마 전에 또 회식했던 장소도 미땡땡 가이드 쭈꾸미구이를 굉장히 그랬죠. 맛있게 1차로 하는 갔던 맞아요. 곳이. 이제 네. 선정을 못해서. 굉장히 맞아요. 맛있었습니다. 네. 다음에 함께 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꼭 가는 걸로. 네. 어떻게 찾아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두 분처럼 인터넷 활용이 능숙하신 분들이라면 검색창에 물건 이름을 검색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곤 할 텐데요. 제품이나 회사 브랜드 등 궁금한 정보를 포털 사이트에 입력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그 결과가 관련된 홈페이지나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SNS에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서 제품을 사용해보지 않고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S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활용을 좀 하는 편인데 일단 제 친구가 이제 올리는 그런 맛집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또 둘째로는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던 어떤 팔로우하던 분들이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당장 사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단순한 후기뿐만 아니라 광고인 듯 광고가 아닌 듯 소비자가 미처 깨닫지 못할 만큼 광고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껏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이 직업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직업은 제품에 대한 정보와 경험담 등 모든 역할을 담당하는 SNS 마케터입니다. SNS 마케터. 지수 씨가 왜 하필 이 직업을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추천하려고 준비했는지 조금 알 것 같은데 정말요? 이 직업 재택근무가 가능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교옥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 마케터는 인터넷 환경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만 있다면 장소 제약에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주부들인 경우에 특히나 더 매력적인 직업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광고들을 보면 굉장히 트렌드 파악도 잘 돼 있고 재밌고 흥미있고 약간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서 SNS 마케터도 이런 면에 있어서 역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SNS 마케터는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를 빨리 캐치해야 하고요. 또 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SNS 채널을 능숙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해야 되므로 새로운 채널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다양한 의뢰에 맞춰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서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경제, 사회,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갖고 있는 게 큰 경쟁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정보들을 가공해서 소비자의 시선을 끌 만큼의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글귀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온라인 채널의 특성상 빠른 트렌드 변화 속에서도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날로그적 감성까지 갖추고 있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이 SNS라는 것이 다방면의 정보들이 담기는 창구이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SNS 마케터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능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마케터라는 직업이 열린 시각으로 잠재 고객을 파악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심리학이나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마케터이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 정보통신 등 다방면의 지식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또 소통이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소개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에 능숙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성격이라면 더욱더 잘 맞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요한 역량은 그 정도이고 하게 될 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SNS 마케터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등을 통해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는 아마 모두들 다 잘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SNS 마케터는 홍보해야 되는 상품에 맞는 성별이나 연령, 그리고 직업군 등 계층 및 SNS 채널을 확정하고요. 또 마케팅 기획을 세워서 이를 집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소셜 미디어 매니저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매니저요? 조금 이야기가 좀 생소하기도 한데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SNS 마케팅의 범주는 블로그나 언론 홍보, 카페나 커뮤니티 지식인 등의 Q&A가 있고요.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뉴스레터 등 매우 광범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홍보 대상은 특정 상품인 경우도 있지만 브랜드 자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벤트나 기업이나 기관의 이미지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SNS 마케터는요, 다양한 채널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마케터이니까요. 마케팅을 위한 일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 마케팅을 위해서는 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키워드를 잘 선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에 없던 용어를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기존에 있던 용어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고 합니다. 키워드가 선정되면 상품의 이미지를 구성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 단계로는 상품과 홍보 대상에 따라서 이용하는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이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홍보 대상과 채널을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결정되면 직접적인 마케팅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파워블로그의 체험 리뷰나 특정 카페 등에서 이루어지는 이벤트 그리고 배너 광고 등이 있고요. 이 모든 게 SNS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 마케팅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 홍보일수록 효과가 크고 또 그것이 다시 마케팅 피드백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변에서 SNS 마케팅에 대한 결과물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 말은 뭐냐면 수주가 많으니까 SNS 마케터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많이 채용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사실 SNS 마케터는 주로 인터넷 홍보를 원하는 기업 그리고 병원, 소상공인 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만 있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거나 또 취업 후에 재택근무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SNS 마케팅은 그 특성을 고려해서 단순한 마케팅 활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SNS 마케팅은 실시간 서비스 그리고 SNS 호황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들어보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앞으로 사실 더하면 더했지 덜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미래가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SNS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떤 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최근 SNS 마케팅 전문 교육 과정이 사설기관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서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해서 각종 학원 그리고 협회 등에서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주곤 있지만 사실 공인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기업체에서 우대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격증보다는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적인 자격증보다는 직접 발로 뛴 경험들이 훨씬 더 좋게 작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자격증에 일단 관심을 가지셨던 여성분들은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진짜 발로 뛰는 활동들, 경험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SNS 마케터의 취업을 위해서는 블로그 및 개인의 SNS 계정 등을 통해서 지자체나 기업 등의 SNS 마케터나 공모전 수상, 그리고 각종 체험단 등의 마케팅 활동 등을 경험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생활 경험을 살려서 육아나 가사 혹은 여성과 관련된 제품의 체험단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취업을 한다면 차후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맥락에서 저희가 SNS 마케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에이스 오브 엔젤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취업의 키포인트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력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키포인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포인트는 다양함인데요. SNS 마케터는 단순한 과정을 거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알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키포인트는 프리랜서 그리고 재택근무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일가양득이 되는 직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가양득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다음 키포인트도 이어서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박학다식인데요.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반응하는 어떠한 종류의 이슈라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지식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갖추고 있다며 더욱더 이 직업을 잘 맞는 직업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포인트 3가지까지 짚어봤는데요. 관심이 생기셨다면 또 많이 알아보시고 지원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여성들의 성공 취업을 위한 직업 가이드 날개를 단 그녀, 오늘은 SNS 마케터란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오실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고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